2008년 그 해도 매일 매주 광화문에 촛불을 든 사람들이 모였다. 광우병 위험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한다. FTA 협상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하라. 수많은 시민이 외쳤지만 돌아온 것은 광화문 광장을 가로막은 명박산성이었고 광장을 둘러싼 차벽이었다. 진실을 알리는 언론인들은 수갑을 찾고 징계를 받았다. 우리에게 자유롭게 말할 권리와 제대로 알 권리는 주어지지 않았다. 불통의 시대, 알 권리 암흑의 시대였다. 시민은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다. 정부는 정보를 숨김없이 공개하라고, 몰라서 피해받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고. 2008년 10월 9일 한글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문을 열었다. 시민단체의 회원도 아닌 활동가로 살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나는 운이 좋게도 정보공개센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함께 참여했다. 그땐 운이 좋은지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운이 좋은 거였다. 모인 우리들은 단체의 성격을 정하고 이름을 정하는 일부터 홈페이지 도메인과 전화번호를 정하는 일까지 정보공개센터라는 단체의 꼴을 만들어 나갔다. 초창기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은 아주 간단했다. 정보공개를 알리자. 그리고 정보공개센터를 알리자. 단 2명의 상근자가 하루에도 5-6개씩 콘텐츠를 만들었다. 지금 다시 보면 뭐 이런 글까지 올려나 싶은 것들도 있는데 그땐 정보공개라는 단어 하나만 끼워 넣을 수 있으면 어떤 내용으로도 글을 써댔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찾아오는 시민도 걸려오는 전화도 연대하자는 제안도 없어서 시간은 많았고 의지는 넘쳤다. 매일 포털에서 정보공개센터를 검색했고 나온 기사들을 출력해 문 앞에 붙여놓았다. 보는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도. 그 시기 내가 정보공개센터에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은 회의였다. 제주에서 오가는 소장, 동분서주 밖에서 단체를 알리느라 바쁜 사무국장, 그리고 나. 동료들 만나기도 어려웠다. 기껏 만나도 2명이 대부분이니 제대로 된 회의를 하기 어려웠다. 그때 나는 외로웠고 분주했고 서툴렀고 젊고 열심이었고 또 열심이었다. 그러는 동안 정보공개센터를 응원하는 회원들도 100명, 200명 늘어났고 알아봐주는 시민들도 늘어났다. 동료도 생겼다. 단체 초창기 몇몇 사람들은 나에게 6개월이다 1년이다. 정보공개센터가 언제 문을 닫을지를 농담으로 던졌다. 하나도 안 웃겼는데. 그리고 우리는 보란듯이 6년을 넘기고 10년을 넘겨가며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여러 진로들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시민사회에서 공익활동을 경험해보고 싶었다. 그리고 기존 사회운동보다는 좀 더 새로운 사회운동을 해보고 싶었는데 정보공개센터 운동이 정보를 다루는 사회운동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정보공개센터에 합류하고 국회의원 회관과 국회 연수원 과다 예산 지출이나 졸속으로 진행되었던 FTA 협상과 관련된 정보들,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방만한 업무 추진비 사용과 불투명한 정보 공개들, 황당하게 많이 지출되는 관용차 주유비,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출 문제 같은 국가 차원의 정책부터 사람들이 내는 세금의 낭비, 사람들의 생활과 건강과 연결되어 있는 많은 공공정보들을 찾아내고 없으면 요구하고 또 그것들을 받아내어 공개하면서 정보들을 통해 여론이 형성되고 더 큰 사회적인 움직임들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면서 많은 보람들을 느꼈다. 또 정보공개센터 구성원들은 모두 센터를 좋은 일터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현실적인 삶과 노동 조건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활동가들이 현실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고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 결과가 주 4일 출근제, 겨울휴가 같은 어떻게 보면 시대를 앞서가는 노동문화를 만들고 있다. (2013년) 대통령이 박근혜란다. 뭐라도 해야지 싶어 시민사회 활동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지난 선배의 정보공개 강의를 통해 정보공개센터를 처음 만났다.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받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사회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는 일. 이 활동이라면 조선일보만 보고 박근혜 자서전을 읽는 우리 엄마도 설득시킬 수 있을 것 같았다. 입사를 하니 일주일에 한 번 회식을 하더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 정보공개센터를 이야기하고 회원가입을 받았다. 동시에 예산 낭비 사례들을 밝혀내고 탈핵 관련 정보공개까지.
엄청난 일들을 소화하고 있었다. 정신없이 선배들을 따라가다 2014년 세월호 사고가 터졌다. 센터는 미친 듯이 정보들을 찾아냈고 여객선 안전점검은 한 척당 13분 만에 완료되었다.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는 충격 상세용 기사 아이템을 개발하라는 정보를 확인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관련 문서 70%를 비공개했다. 기존 국가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그리고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지속적으로 세월호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쌓았다. 그로부터 1년 뒤 메르스 사태가 터졌다. 정부는 민간 병원의 영업 손실을 막기 위해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병원 이름을 비공개한단다. 또 싸웠다. 그리고 우리는 알았다. 알아야 할 권리가 살 수 있는 권리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더욱 정보 공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동시에 정보공개센터의 존재의 이유, 후원회원을 만들기 위해 미친듯이 사람들을 만났다. 내 월급은 내가 꼭 벌어오리라고 굳게 마음먹은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회원가입을 권했다. 부끄럽거나 민망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모든 문제를 밝히고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하고 필수적인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을 가장 잘하는 것은 우리다. 당당하게 후원을 부탁했다. 그 당당한 만큼 회원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활동해왔다고 자신한다. 함께했던 진한 선배와 언주 선배가 사무국을 떠났다. 그렇게 난 동료와 이별하는 경험을 했고 새로운 동료를 만났다. 이쁨과 귀여움을 한 몸에 받던 우리 막내 민지는 어느새 2명의 후배님을 모셔야 하는 쭈구리 선배가 되었다. (2016년 1월 25일) 정보공개센터에 첫 출근을 했다. 회원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나는 시민이 알 수 없는 정보란 일단 없다는 마음으로 뻔뻔히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논문을 읽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회원들을 만나며 정보공개센터의 매력을 흠뻑 받아들이고 있을 때쯤 나는 이 사람들을 만났다. 대학은 공공의 공간인데 지들만 모른다고 생각하던 나의 신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나는 서울시내 사립대학 전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일일이 메일을 보내고 수십 통씩 전화를 해서 있을 리 없는 담당자를 찾았다. 우리는 학내 민주화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집단으로 대학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각 학교의 전화통이 울려댔고 교직원들은 당황했다. 그리고 그해 11월 전국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정보공개 포털에 등록되었다. 이듬해 봄 옥천에서 이 사람을 만났다. 알 권리에 대한 심도 있는 책을 추천받았다며 번역과 공부를 하자고 했다. 공부 모임을 만들었고 시민과 노동자를 위해 화학물질 정보를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 열심히 탐구했다. 공부를 하고 보니 내 뇌에 남은 것은 이 사람이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정보 공개를 고민하는 미친 멋진 사람. 그리고 기업의 영업비밀 문제가 가슴에 새겨졌다. 그해 여름 정보공개센터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관과 새로운 영역의 정보공개에 도전하게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20년이 된 묵은 기록들을 직접 IMF에 청구하는 것이었다. 비밀 해제한다며 1년째 안 주고 있다. 하지만 우린 끝까지 받을 것이고 나는 현대 한국 사회의 뿌리를 찾는다는 심정으로 97년으로 돌아가 아카이브를 만들고 있다. 힘들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놔두지 않는다. 새로운 자극과 배움을 주고 고민과 정을 나눠준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안주하지 않고 걸어가고 있고 그 안에서 나는 정보공개로 사회 변화를 만드는 나름 훌륭한 활동가다. 그리고 2018년 4월 더 훌륭한 사람, 믿음직하고 왠지 짠한 동지 김혜찬이 센터에 왔다. 정보공개센터에서 일한 지도 어느새 6개월이 지났다. 지난 반년간 나는 지방의회의 문제점들을 찾고 살펴보는 활동을 했다. 보고서를 미리 공개하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어도 실제로는 이를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설령 공개하고 있더라도 홈페이지 구석에 숨겨놓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내놓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렇게 단편적이고 형식적으로 공개되는 정보들은 오히려 시민들이 참여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정보공개센터의 역할은 제도와 절차가 가진 문턱을 없애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라는 보물을 찾기 위해서 시민들 누구나 정보라는 구슬을 꿰고 가공할 줄 알아야 한다. 정보공개센터와 함께하는 이 보물찾기가 앞으로도 재밌고 즐거운 과정이 되길 바란다.